Cardiologist warns, this sleeping position increases stroke risk overnight. 제목, 심장 전문의 경고. 60세 이후 특정 수면 자세는 뇌졸중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아마 어젯밤에도 별 생각 없이 침대에 누웠을 겁니다. 평소처럼 몸을 돌려 눈을 감고 잠이 들었겠죠. 하지만 당신이 의식을 잃은 동안 혈관 속에서는 당신이 전혀 느끼지 못했고 알아차리지 못했고 경고받은 적도 없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흔히 저지르는 잘못된 수면 습관 때문에 매일 밤 몸의 주요 정맥이 압박됩니다. 손상은 아주 서서히 진행되기 때문에 증상이 나타날 때쯤이면 이미 심각한 손상이 발생한 후입니다. 지금부터 심장 전문의들이 심각한 문제로 지적하는 수면 습관과 오늘 밤이 되기 전에 고쳐야 할 정확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나올 내용에 대해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싶기에 간단한 안내부터 드리겠습니다. 제가 공유할 내용 중 일부는 무작위 대조시험, 대규모 코호트 연구, 수천 명의 피험자를 대상으로 한 생리적 측정 등 매우 강력한 인체 근거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일부는 예비 연구와 지속적인 임상 관찰을 통해 뒷받침되는 공식적인 연구가 진행 중인 분야의 경계에 있는 내용입니다. 어떤 내용이 어떤 범주에 속하는지 투명하게 공개하겠습니다. 이 모든 내용은 담당 의사의 임상평가를 대체할 수 없으며 시청자 여러분을 진단하려는 의도도 아닙니다. 앞으로 들려드릴 사례 설명은 임상 현장에서 수집된 익명화된 패턴들을 종합한 예시일 뿐이며 실명의 환자가 등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리처드 박사입니다. 저는 수년간 임상 심장학 분야에서 야간 심혈관 질환 발생에 중점을 두고 진료해왔습니다. 하지만 아래 내용은 교육적인 목적이며 개인적인 의학적 조언이 아닙니다. 증상이 지속될 경우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담하십시오. 더 진행하기 전에 댓글에 나이와 함께 누워 자는 자세, 등, 왼쪽, 오른쪽 또는 몸을 웅크리고 자는 자세를 남겨주세요. 60초 안에 어떤 자세로 주무시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만약 55세 이상이시라면 앞으로 나올 내용은 선택이 아닙니다. 발병 시기에 대한 참고사항입니다. 허혈성 뇌졸중의 거의 3분의 1이 실제로 아침 시간대, 특히 오전 6시에서 정오 사이에 발생합니다. 이는 과장이 아닙니다. 오클랜드 지역 뇌졸중 등록소와 같은 환자 집단 연구 및 뇌졸중 발병 시기에 대한 광범위한 검토를 포함한 여러 메타 분석에서 일관되게 나타난 결과입니다. 그 기전은 이른 아침 혈압 상승, 혈소판 응집 증가, 그리고 수면과 각성의 경계를 넘나들면서 교감신경계가 갑자기 재활성화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혈압 상승 직전 깊은 수면 시간 동안의 자세는 심혈관계가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5부터 1까지 카운트다운을 시작합니다. 먼저 습관에 대해 이야기하고 위험한 습관은 마지막에 다룹니다. 그리고 임상 연구를 통해 입증된 오늘 밤부터 뇌와 심장을 보호할 수 있는 두 가지 구체적인 자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5번, 완전히 평평하게, 전혀 솟아오르지 않은 상태. 5번째는 머리를 전혀 들지 않고 등을 대고 완전히 눕는 자세입니다. 이 자세는 척추가 바르게 정렬되고 체중이 고르게 분산되어 가장 건강한 자세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의외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건강 관련 컨텐츠에서도 이 자세를 권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60세 이후에는 심혈관계가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몸을 7, 8시간 동안 완전히 수평으로 유지하면 혈액이 머리 쪽으로 몰립니다. 중력이 더 이상 두개골에서 정맥혈이 배출되도록 돕지 않고 오히려 축적을 촉진하기 때문입니다. 탄력 있고 반응성이 좋은 혈관을 가진 젊은 사람의 경우 신체는 문제없이 이를 보상합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서 동맥이 경직되면 이러한 보상작용은 약해집니다. 뇌에 혈액을 공급하는 작은 혈관들이 더욱 약해지면서 두개골 내부에 혈액이 장시간 고여있게 되고 두개 내압이 상승하게 됩니다. 새벽 3시에 갑자기 찾아오는 지끈거리는 두통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두개골 내부의 압력이 축적되어 과도한 혈액량이 심장으로 효율적으로 배출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심대 머리 부분을 높이는 것은 신경외과 분야에서 수십 년간 연구되어 온 방법입니다. 두부 손상 생리학 문헌, 특히 20세기 초 듀얼와드와 그의 동료들이 발표한 기초 논문을 시작으로 현대 중환자 치료에서도 그 효과가 입증되었습니다. 이 연구는 침대 머리 부분을 약 30도 정도 높이면 평평한 자세에 비해 두개 내압이 현저히 감소하면서도 적절한 뇌 관유압을 유지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러한 기전은 외상 환자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혈관 기능 예비력이 감소된 모든 노인 환자에게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환자는 매일 아침 어지럼증을 느끼며 잠에서 깹니다. 침대에서 다리를 너무 빨리 내리고 일어서면 방이 옆으로 기울어지는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환자는 나이 탓으로 돌리거나 탈수 탓으로 돌립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7시간 동안 누워있는 자세로 인해 혈류 조절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고 환자가 일어서자마자 뇌가 그 기능을 따라잡으려고 애쓰는 것일 수 있습니다.
머리 밑에 베개 하나만 놓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목만 구부리는 자세는 4번에서 다룰 문제와 똑같은 상황을 초래합니다. 완벽한 교정 방법은 마지막에 나옵니다. 4번, 베개 3개 또는 4개 쌓기. 네 번째 방법은 머리 아래에 베개 3, 4개를 쌓아 올리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데에는 타당한 이유가 있습니다. 위산 역류, 만성 코막힘, 부비동 압력 등이 그 예입니다. 적당한 높이로 물건을 쌓아 올리는 것은 실제로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과도하게 쌓아 올리는 것은 거의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는 문제를 야기합니다. 베개를 너무 많이 쌓아 머리를 숙이면 목이 앞으로 심하게 굽어지게 됩니다. 완만한 곡선이 아니라 급격한 전방 굴곡이 일어나는 것이죠. 경추 양쪽에는 척추동맥이 지나가는데 이 혈관들은 뇌간과 소뇌에 혈액을 공급합니다. 이 부위들은 균형 감각, 운동 협응력, 그리고 기본적인 의식 유지 능력을 담당합니다. 목이 지속적으로 앞으로 굽어지면 이 척추동맥이 기계적으로 좁아질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이 진행되는 것을 느끼지 못할 것입니다. 날카로운 통증이나 따끔거리는 경고 신호도 없습니다. 하지만 뇌간과 소뇌로 가는 산소 공급량이 매주 서서히 감소할 수 있습니다. 매일 아침 머리 뒤쪽이 뻣뻣하고 둔한 통증이 느껴지는 것은 단순히 잘못된 수면 자세로 인한 근육 긴장 때문만은 아닙니다. 이는 신체가 똑바로 서서 의식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혈관의 혈류 감소로 인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문제에 대한 근거를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경추 교정 관련 문헌에서는 머리와 목의 자세가 척추동맥 혈류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이 입증되었으며 특히 회전은 임상적 위험 요인으로 이미 잘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 개의 베개를 쌓아 올려 지속적인 전방 굴곡 자세를 유지하는 것은 해부학적 근거와 일관된 임상 관찰을 통해 뒷받침되지만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조 연구 데이터는 제가 기대하는 만큼 충분하지 않습니다. 여러 개의 베개를 쌓아 올린 자세 대신 적절한 윤곽의 메모리 폼 경추 베개 하나로 교체하는 것은 의미 있는 단점이 없는 합리적인 1차 해결책입니다. 한 환자가 수년간 지속된 만성적인 아침 두통과 목 경직으로 내원했습니다. 진통제 복용, 물리치료, 그리고 3가지 종류의 매트리스를 사용해 보았지만 효과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여러 개의 베개를 쌓아놓고 사용하던 것을 목에 꼭 맞는 메모리 폼 경추 베개 하나로 교체하자 열흘 만에 두통이 거의 사라졌습니다. 베개 하나, 그게 전부였어요. 3번 태아처럼 웅크린 자세. 세 번째는 태아처럼 웅크린 자세입니다. 무릎을 가슴 쪽으로 끌어당기고 턱을 아래로 당기고 상체를 앞으로 숙이는 자세죠. 본능적으로 자신을 보호하려는 듯한 느낌입니다. 또한 생리학적으로 볼 때 심혈관계와 호흡기계가 7시간 동안 지속할 수 있는 자세 중 가장 제한적인 자세 중 하나입니다. 호흡기계에 미치는 영향이 더 시급한 문제입니다. 상체를 앞으로 구부리고 무릎을 가슴에 바짝 붙이면 흉곽이 완전히 확장되지 못합니다. 이러한 자세에서는 호흡이 정상보다 얕아지며 한 번 숨을 쉴 때 실제로 들이마시는 공기의 양인 1회 호흡량이 현저히 감소합니다. 호흡 생리학 관련 문헌에서는 척추를 크게 구부리는 자세가 바른 자세나 중립 자세에 비해 폐 수능도와 1회 호흡량을 감소시킨다는 사실을 일관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침에 막 잠에서 깼을 때 가슴이 꽉 조여 숨쉬기가 불편한 느낌을 아시나요? 바로 폐가 밤새도록 닫힌 상태로 있었기 때문입니다. 폐활량이 조금만 감소해도 혈중산소 포화도가 떨어집니다. 초기 심혈관 질환 환자나 진단받지 않은 만성 폐쇄성 폐질환 환자에게는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건강한 폐는 이를 보상할 충분한 예비량을 가지고 있지만 폐 기능이 저하된 경우 장시간의 인공호흡은 심장과 뇌 모두에 상당한 부담을 줍니다. 혈관 문제가 이러한 증상을 악화시킵니다. 목과 등 윗부분은 밤새도록 계속 구부러진 상태를 유지합니다. 경추를 따라 있는 근육은 계속 수축되어 있습니다. 두개골 기저부 주변의 작은 혈관들이 압박을 받게 됩니다. 환자는 아침에 눈 뒤쪽이 멍하고 아프며 처음 일어설 때 약간 불안정한 느낌을 받습니다. 잠을 제대로 못 잤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밤새 폐의 1회 호흡량이 줄어들고 뇌에 공급되는 산소가 약간 부족한 상태로 작동하여 알람이 울릴 때까지 회복이 진행 중일 수 있습니다. 해결책은 간단합니다. 몸을 웅크리고 자는 습관을 버리세요. 다리를 쭉 뻗고 무릎을 살짝 구부린 자세로 자고 엉덩이 지지가 필요하면 무릎 사이에 베개를 끼우세요. 자세 변화는 미미합니다. 아침 호흡이 편안해진다는 보고는 일관적입니다. 2번, 심장 질환 병력이 있는 사람들을 위한 왼쪽으로 누워 자는 자세. 두 번째 방법은 특정 그룹에만 해당됩니다. 심방세동, 특히 발작성 심방세동 진단을 받았거나 심부전 병력이 있는 경우 일반적인 왼쪽으로 누워서 자라는 조언은 적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게 좀 이상하게 구체적으로 들리네요. 조금만 더 들어보세요. 암스테르담 UMC의 갓립과
그의 동료들은 다음 논문에서 발표했습니다. 생리학의 최전선 2021년 한 연구에서는 수면 자세가 심방 크기와 발작성 심방세동 환자의 야간 부정맥 발생 양상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했습니다. 그 결과는 놀랍기도 하고 다소 불안하기도 했습니다. 일부 환자에서 좌측 측과 위 자세가 좌심방 크기를 현저히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야간 심방 세동이 발생한 환자들은 대부분 좌측 측과 위 수면 자세를 취했을 때였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몇 시간 동안 왼쪽으로 누워 있으면 심장의 위치와 폐정맥의 방향이 흉곽 내에서 약간 변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변화가 미미하지만 심방세동에 취약한 사람에게는 이 변화가 심방세동을 유발하여 잠에서 깼을 때 심장이 빠르게 뛰는 증상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심부전 환자의 경우 문헌에서는 이와 관련된 또 다른 점에 대해 일관된 결과를 보입니다. 우혈성 심부전 환자는 호흡곤란, 누워있을 때 숨이 차는 느낌 때문에 똑바로 누운 자세를 잘 견디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며 실제로 폐울혈을 완화하기 위해 머리를 높이거나 옆으로 누워 자는 자세를 스스로 선택하는 경우가 흔합니다. 심부전 환자에게는 머리 부분을 높여서 눕는 것이 일반적이며 머리 부분을 받쳐주지 않고 똑바로 눕거나 옆으로 누워 자는 것은 권장되지 않습니다. 종합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이 점을 분명히 하고 싶습니다. 심방세동, 특히 발작성 심방세동 진단을 받으셨다면 오른쪽으로 눕거나 침대 머리 부분을 높여 바로 누워 주무세요. 기좌 호흡을 동반한 심부전이 있다면 똑바로 눕는 것보다는 머리를 높여서 자는 것이 좋으며 왼쪽으로 누워 자는 것에 대해서는 담당 심장 전문의와 상의하세요. 온라인에서 떠도는 왼쪽으로 누워 자라는 일반적인 조언은 심장 질환 환자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조언입니다. 이러한 진단을 받으신 분들은 일반인이 아닙니다. 심장 질환이 없는 60세 이상 대다수의 사람들에게는 지금부터 다룰 권장사항이 적용됩니다. 하지만 우선 첫 번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 심혈관 질환 위험 요소를 하나의 일상적인 습관에 결합시키기 때문입니다. 1번, 과식이나 음주 후 2시간 이내에 잠자리에 드세요. 첫 번째는 푸짐한 저녁 식사나 음주 후 2시간 이내에 잠자리에 드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것 같습니다. 가족과의 저녁 식사, 긴장을 풀기 위한 와인 한 잔, 일상생활 속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죠. 하지만 심혈관 및 뇌혈관 건강 측면에서 볼 때 이는 이 목록에서 가장 위험한 습관입니다. 작동 원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과식을 하면 우리 몸은 소화를 돕기 위해 상당량의 혈액을 위장관으로 보냅니다. 이러한 혈액 재분배는 정상적이고 일시적인 현상입니다. 하지만 이는 식사 직후 몇 시간 동안 뇌와 심장으로 가는 혈액량이 줄어든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혈관 탄력성이 건강한 젊은 사람의 경우 이러한 혈액 재분배가 원활하게 조절됩니다. 그러나 심장 기능이 저하된 노인의 경우 뇌로 가는 혈액 공급 부족으로 인해 밤에 어지럼증, 현기증 또는 실신전조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제 그 위에 알코올을 얹어보세요. 알코올은 처음에는 혈관 확장제 역할을 합니다. 말초 혈관을 확장시켜 혈압을 눈에 띄게 떨어뜨립니다. 유연한 혈관의 경우 이는 이완된 느낌으로 다가옵니다. 하지만 동맥벽이 경직되고 동맥 경화반이 있는 노인의 경우 갑작스러운 혈압 강하 후 보상작용으로 혈압이 급격히 상승했다가 다시 급격히 떨어지는 현상이 반복됩니다. 이러한 급격한 혈압 변동은 혈관벽에 스트레스를 가합니다. 또한 작은 혈전 조각들이 제자리에 있으면 안 되는 곳에 박힐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합니다. 이 모든 일은 당신이 의식을 잃고 반응할 수 없는 상태에서 일어납니다. 미국 심장협회는 알코올 섭취와 야간 혈압 패턴 장애 사이의 관계에 대해 광범위하게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취침 직전에 적당량의 음주를 하더라도 건강한 수면이 가져다주는 자연스러운 야간 혈압 강화 효과가 약해집니다. 이러한 보호적인 혈압 강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심장과 뇌혈관계를 포함한 심혈관계에 야간에 가해지는 부담이 크게 증가합니다. 실시간으로 벌어지는 시나리오. 그는 저녁 7시 30분에 푸짐한 파스타 저녁 식사를 마치고 와인 2잔을 마셨다. 9시 45분에 잠자리에 들었다. 새벽 1시, 그는 머리가 찌끈거리고 심장이 쿵쾅거리는 데다 침대 시트가 축축한 채로 벌떡 일어났다. 악몽을 꿨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악몽이 아니었다. 그의 혈액순환계는 급격히 변동하는 혈압을 안정시키려 애쓰는 동시에 손상된 혈관이 공급할 수 있는 양보다 더 많은 산소를 요구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런 사건이 수개월, 수년에 걸쳐 어떤 후유증을 남길지 상상해보세요. 미세혈관 손상, 그는 결코 느끼지 못할 미세출혈,
극적인 증상 없이 인지 기능을 조금씩 갉아먹는 무증상 뇌경색. 그러던 어느 날 밤, 그 사건은 더 이상 침묵 속에 묻히지 않습니다. 이 영상에서 다른 건 몰라도 이것 하나만은 꼭 기억하세요. 잠자리에 들기 최소 3시간 전, 이상적으로는 4시간 전에 마지막 식사를 마치세요. 술을 마셨다면 잠자리에 들기 4-5시간 전에 술이 완전히 빠져나가도록 하세요. 저녁 식사 후에는 15분 정도 가볍게 걸으세요. 동네 한 바퀴를 걷거나 거실을 도는 것도 좋습니다. 가벼운 운동만으로도 혈액순환이 원활해지고 밤새 머리에 가해지는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없애야 할 5가지 습관은 바로 이것들입니다. 그리고 그 대신 이렇게 해야 합니다. 권장사항 1. 적절한 지지대를 사용하여 왼쪽으로 옆으로 누워 자기. 심장질환 진단을 받지 않은 대부분의 건강한 성인에게 권장되는 첫 번째 자세는 왼쪽으로 누워 자는 것입니다. 단, 그 자세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심장은 흉곽 중앙에서 약간 왼쪽에 위치합니다. 왼쪽으로 누워 자면 중력이 심혈관계의 자연적인 구조에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혈액이 심장으로 더 쉽게 돌아오고 심장은 박동당 더 적은 힘을 소비합니다. 또한 뇌는 밤새도록 더 꾸준하게 산소를 공급받습니다. 그것이 기본적인 심장 생리학입니다. 장기적인 뇌 건강에 대한 논의 전체를 바꿔놓는 부분이 바로 여기입니다. 2010년대 초 로체스터 대학교의 마이켄 네더가르드 연구팀은 뇌의 야간 청소 시스템인 글림프 경로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깊은 수면 동안 뇌 척수액이 뇌 조직을 순환하며 아밀로이드 베타와 타우를 포함한 대사 노폐물을 씻어냅니다. 이 단백질들은 뇌에 축적되어 알츠하이머병의 주요 특징 중 하나를 나타냅니다. 최초 연구는 쥐를 대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이후 인간을 대상으로 한 영상 연구를 통해 수면 중 뇌에서 림프관 활동이 일어난다는 사실이 지속적으로 확인되었으며 특히 2021년 리와 동료들이 발표한 연구가 주목할 만합니다. 방사선과 이 연구는 조형 증강 T1 매핑을 사용하여 사람에서 수면에 따른 용질 제거를 직접 시각화했습니다. 해독 리와 네더가르드 연구실 동료들이 수행한 설치류 연구에서는 포유류에서 옆으로 누운 자세가 가장 일반적인 자연 수면 자세이며 옆으로 누운 자세에서 림프관 제거 효율이 바로 누운 자세에 비해 현저히 향상됨을 보여주었습니다. 2023년 게덱과 동료들이 수면 다원 검사와 세러미얼을 사용하여 수행한 연구에서는 임상 표본에서 옆으로 누운 자세가 사람의 주된 수면 자세임을 확인하고 향후 림프관 연구에 대한 시사점을 논의했습니다. 뇌는 매일 정상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노폐 단백질을 생성합니다. 건강한 뇌에서는 림프계가 매일 밤 이러한 노폐물을 제거합니다. 수십 년에 걸쳐 매일 밤 이러한 노폐물 제거가 얼마나 꾸준히 이루어지는지는 생성되는 노폐물의 양만큼이나 중요합니다. 왼쪽으로 누워 자는 것이 모든 해결책은 아니지만 일반인이 처방전 없이 매일 밤 실천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실질적인 방법 중 하나입니다. 실용적인 이점도 있습니다. 위와 식도 접합부의 해부학적 구조 덕분에 왼쪽으로 누워 자면 위산이 제자리에 머물러 있게 됩니다.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베개를 여러 개 쌓아 자는 이유인 가슴의 자결감을 느끼지 않고 깨어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성인은 선천적으로 왼쪽으로 누워 자는 자세가 아닙니다. 현실적인 자세 교정이 필요합니다. 긴 바디 필로우를 사용하세요. 베개를 몸 앞에 두고 가슴과 배에 밀착시켜 안으세요. 부피감 덕분에 밤새도록 뒤로 눕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무릎 사이에 작은 베개를 끼워 척추를 바르게 유지하고 엉덩이가 앞으로 쏠리는 것을 막으세요. 처음 일주일 동안은 새벽 3시에 깨면 의식적으로 왼쪽으로 돌아 눕는 연습을 해보세요. 깨는 건 지극히 정상적인 일입니다. 하지만 바디 필로우를 사용하면 무의식적으로 뒤로 눕는 시간을 dramatically 줄일 수 있습니다. 목표는 완벽함이 아닙니다. 목표는 수면 시간의 대부분을 해로운 자세가 아닌 자신을 보호하는 자세로 보내는 것입니다. 중요한 주의사항이 하나 있는데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심방세동이나 심부전 진단을 받으셨다면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오른쪽으로 눕거나 등을 높여 자는 자세가 더 안전할 수 있습니다. 담당 의사가 이미 파악한 심혈관 질환 병력을 바탕으로 자세를 선택하십시오. 건강한 성인을 대상으로 한 권장사항을 본인이 건강하지 않은 경우에 무턱대고 적용하지 마십시오. 권장사항 2. 머리를 높여서 바로 누워 자기. 두 번째로 추천하는 자세는 다른 부류의 사람들에게 특히 효과적입니다. 등을 대고 누워서 상체를 살짝 높이는 자세입니다. 완전히 눕거나 똑바로 앉는 자세가 아닙니다. 상체를 15도에서 30도 정도 서서히 기울이는 자세입니다. 이러한 자세를 취하려면 전용 폼 외지, 조절 가능한 침대 프레임 또는 적절한 위치에 단단한 쿠션을 배치하면 됩니다. 중요한 점은 머리만 올리는 것이 아니라 상체 전체를 함께 올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목만 구부리면 4번에서 다룬 척추동맥 압박 문제가 다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직책이 효과적인 데에는 세 가지 구체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혈액이 하체에서 심장으로 더 효율적으로 되돌아옵니다. 하루가 끝날 무렵 발목이 붓거나 눈에 띄는 정맥류가 있다면 이 자세는 심혈관계가 회복해야 할 시간에 오히려 부담을 주지 않도록 도와줍니다. 둘째, 두개 내압이 감소합니다. 뇌혈관이 약한 사람의 경우 머리를 높여 자면 밤새 미세혈관 손상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미세출혈은 심각한 증상을 유발하는 경우는 드물지만 수년에 걸쳐 축적되어 나중에 혈관성 인지장애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셋째, 기도가 더 열린 상태를 유지합니다. 경미한 폐쇄성 수면 무호흡증, 만성 코막힘 또는 부비동염이 있는 경우 머리를 높이면 목구멍 조직이 수축되는 것을 줄이고 코골이를 감소시키며 수면 주기 전체에 걸쳐 뇌로 산소 공급을 개선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간과하는 섬세한 팁 하나가 있습니다. 무릎 아래에 작은 베개나 쿠션을 받쳐주세요. 이렇게 하면 척추의 자연스러운 허리 곡선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상체를 살짝 들어 올리고 무릎을 구부린 상태를 유지하면 소위 중립중력 자세가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하면 신체에 가해지는 압력이 고르게 분산되어 관절과 혈관에 가해지는 부담이 최소화됩니다. 프로필에 따른 직책 선택. 60세 이상의 건강한 성인, 특히 심장질환이 없는 사람들은 대부분 왼쪽으로 누워 자는 자세가 기본 자세입니다. 머리를 높여 바로 누워 자는 자세는 수면 무호흡증 위험, 위식도 역류, 발목 부종 또는 뇌혈관이 약한 사람들에게 더 나은 선택입니다. 심부전 진단을 받은 사람에게는 오른쪽으로 누워 자거나 등을 높여 자는 것이 더 안전하며 특히 발작성 심방세동을 포함한 심방세동 진단을 받은 사람에게는 오른쪽으로 누워 자는 것이 문헌적으로도 권장되는 자세입니다. 핵심은 엄격한 규칙을 암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핵심은 메커니즘을 이해하고 이미 알고 있는 심혈관계 프로필에 맞는 올바른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첫 14일 동안 무엇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수면 중 행동 변화는 다른 어떤 상황에서의 행동 변화보다 어렵기 때문에 이는 현실적인 점검이 필요합니다. 수면 자세를 의식적으로 조절할 수는 없습니다. 몸은 밤새 수십 번씩 움직입니다. 목표는 특정 자세에 고정시키는 것이 아니라 수면 시간의 대부분을 몸을 보호하는 자세로 보내도록 유도하는 것입니다. 왼쪽으로 누워 자는데 도움이 되는 실용적인 자세입니다. 왼쪽 옆구리에 바디필로우를 대고 꼭 껴안으세요. 무릎 사이에 다른 베개를 끼우세요. 이 자세로 21일 밤 동안 잠을 자세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완전히 깨기 전에도 평소 수면 자세가 눈에 띄게 바뀌었다고 합니다. 등을 높여서 자는데 적합한 자세를 소개합니다. 15-30도 각도의 폼 웨지를 구입하세요. 머리 부분에는 얇은 베개를 얹어 목뼈 곡선이 중립을 유지하도록 합니다. 무릎 아래에는 작은 쿠션을 받쳐주세요. 이 자세로 21일 밤 동안 잠을 자세요. 초기에 나타날 수 있는 흔한 부작용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첫 주 동안 생생한 꿈을 꾸는 경우가 있으며 밤에 한 번씩 깨어나 자세를 조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증상은 보통 10일 밤이 되면 사라집니다. 만약 아침 어지럼증이 2주째 이후에도 지속된다면 의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자세 변화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기저질환, 즉 전정기관이나 혈압 문제가 있을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일반적으로 3주 차에 나타나는 성공 징후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전에는 흔했던 아침 두통이 빈도가 줄거나 사라집니다. 잠에서 깼을 때 멍한 느낌이 사라지고 하루를 더욱 상쾌하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기상 후 30분 이내에 측정한 혈압이 이전 달보다 낮아지는 경향을 보입니다. 이러한 작은 변화가 수년에 걸쳐 누적됩니다. 침실 그 자체도 중요합니다. 아무리 완벽한 수면 자세를 취하더라도 회복을 방해하는 환경을 완전히 보완할 수는 없습니다. 첫 번째 변수는 온도입니다. 침실 온도를 화씨 64도에서 68도 사이로 유지하세요. 서늘한 환경은 체온을 자연스럽게 낮춰 깊은 수면 단계로 진입하게 합니다. 또한 야간 혈압을 자연적으로 낮춰 밤중 가장 취약한 시간대에 뇌혈관에 가해지는 부담을 줄여줍니다. 따뜻한 방은 심박수가 높은 상태로 유지되는 얕은 수면 단계를 반복하게 만듭니다. 다음으로 오후 9시 이후에는 화면에서 나오는 청색광을 차단하세요. 휴대폰, 태블릿, 노트북, 그리고 밝은 천장 조명에서 나오는 청색광은 멜라토닌 생성을 억제합니다. 이는 밤새 심혈관 기능과 노폐물 배출이 주로 이루어지는 깊은 수면 단계의 시작을 지연시킵니다. 셋째, 적절한 목 지지대를 사용하십시오. 목뼈 윤곽에 맞춰 디자인된 메모리 폼 베개는 목의 자연스러운 곡선을 지지하여 혈관에 부담을 주는 각도로 머리를 구부리지 않도록 해줍니다. 이 간단한 변화 하나만으로도 많은 환자들이 만성적인 아침 두통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밤사이 소음을 해결해야 합니다. 완전히 잠에서 깨우지 않는 소음이라도 신경계를 깊은 수면 상태에서 깨어나게 합니다.
심박수가 급격히 상승하고 코르티솔 수치가 혈류로 증가합니다. 혈관은 이러한 미세한 스트레스 반응들을 모두 흡수합니다. 아침에는 기억하지 못하겠지만 혈관은 모든 반응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백색 소음기나 질 좋은 귀마개는 자율신경계가 깊은 회복 상태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일정한 소음 환경을 조성해 줍니다. 더 자세히 알아보고 싶다면 밤에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추적해 보세요. 손가락에 끼우는 작은 클립 형태의 야간용 맥박 산소 측정기는 혈중 산소 수치를 시간 단위로 모니터링합니다. 산소 포화도가 반복적으로 92% 미만으로 떨어지면 의사와 상담할 가치가 있는 중요한 임상적 소견입니다. 수면 추적 반지나 스마트워치는 밤 동안 심박 변이도를 측정할 수 있습니다. 심박 변이도가 낮다는 것은 신경계의 부담이 가중되고 염증 지표가 상승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신호입니다. 여기서 균형을 유지하고 싶습니다. 추적 관찰은 임상 치료를 보완하는 것이지 대체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지속적인 패턴이 발견되면 자격을 갖춘 의료 전문가에게 데이터를 제시하십시오. 담당 의사가 이 사실을 언급하지 않은 이유, 수면 자세는 진료비 청구 코드가 없습니다. 이를 측정하는 검사도 없고 침대에 누워있는 자세를 평가하는 영상 검사도 없습니다. 혈액 검사 결과를 검토하고 처방전을 조정하는 데 집중된 15분짜리 진료 시간 동안 수면 자세에 대한 이야기는 결코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혈관 생리학적 원리는 실제로 존재합니다. 수면은 심혈관계 회복, 뇌 노폐물 제거, 혈압 조절이 제대로 이루어지거나 그렇지 않은 시간입니다. 55세 이상인 사람, 고혈압을 관리하는 사람, 뇌졸중 가족력이 있는 사람, 이러한 하룻밤 사이에 나타나는 변수들은 시간이 흐르면서 임상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됩니다. 이제 여러분을 진심으로 격려해야 할 부분입니다. 이 모든 것에는 처방전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값비싼 장비도 필요 없습니다. 필요한 것은 수면 습관에 대한 인식과 몇 가지 구체적인 조정을 하는 것뿐입니다. 오늘 다룬 내용 중에서 한 가지 변화를 선택해 보세요. 예를 들어 오늘 밤 왼쪽으로 누워 바디필로우를 베고 자는 습관을 들여볼 수도 있고, 잠자리에 들기 3시간 전에는 음식을 먹지 않을 수도 있고, 베개 더미를 치울 수도 있습니다. 한 가지 변화부터 시작해 보세요. 그리고 7일 동안 꾸준히 실천해 보세요. 매일 아침 몸 상태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주의 깊게 살펴보세요. 댓글에 어떤 변화부터 시작할지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답변은 이 글을 읽는 다른 분들이 오랫동안 미처 깨닫지 못했던 수면 습관과의 연관성을 인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영상에서 정말로 처음 듣는 정보를 얻으셨다면 60세 이상인 분, 혈압 관리를 하는 분, 새벽 3시에 원인을 알 수 없는 증상으로 깨어나는 분과 공유해 주세요. 그리고 여기 오신 김에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에는 임상시험을 통해 뇌졸중 발생률을 눈에 띄게 줄여주는 것으로 입증된 4가지 특정 식품에 대한 영상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막연한 식단 조언이 아니라 구체적인 식품과 정확한 섭취량, 그리고 구체적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한 정보입니다. 아마 지금쯤 주방에 2-3가지 식품이 있을 텐데 효과를 제대로 보려면 적절한 시간에 섭취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구독 버튼을 누르고 알림을 켜주세요. 오늘 배운 내용이 다음에 다룰 내용과 직접적으로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현명하게 자세요. 뇌를 보호하세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